익숙합니다. 아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 달에 못 봤는데 여기 오면 한 달에 마이크 이시 할까요? 아니요, 없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그 이현주 시인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빈 공간이 생겼다. 와달라. 근데 이제 제가 회사의 업무에 이제 계속 바쁘다 보니까 별로 고려를 안 해주셨어요. 항상 여기 마음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여기서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너무나 이게 주제를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공감대 형성을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들에게 친숙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실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도움이 될 부분을 좀 잡아보자 라고 좀 했고요. 요 근래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요 영어 빼고 나의 해방일지라는 요 것들이 JTBC에서 방송한 4월달부터 한 걸로 방송한 거가 또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들한테 해방을 의미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각자의 해방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저를 되돌아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어떤 해방이나 아니면 나를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그래도 조금은 릴리스했다라고 해야죠. 해방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영어가 나의 그 지금까지의 한 2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해방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나를 붙잡아뒀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 뭐 JTBC에서 했던 나의 해방일지와는 사뭇 다른 스토리일 수 있겠지만 좀 연관성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잡아봤고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하기 전에 저는 휴대폰 하나 갖고 왔어요. 휴대폰 갖고 와서 TV에다가 연결을 시켰고요. 요거는 미러링이라는 휴대폰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면 선 연결 없이도 바로 이렇게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펜이 하나 있기 때문에 펜으로 조정을 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로 갈 수 있고. 핸드폰 펜이에요? 네, 핸드폰 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휴대폰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냥 갖고 다니면 돼요. PC 안 들고. 그 대신 저는 또 이 클라우드를 또 쓰니까 그냥 작성한 거를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이제 구글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나 여러분들이 쓰는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느 곳에든 그거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우리 오늘 주제는 해방일지입니다. 좀 늦게 조인해가지고 본인의 본인의 삶에서 해방을 시켜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민거리가 뭔가요? 해방시켜줄 게 이제 시하고 돈 수금 시하고 수금하고 네, 저는 영어로 오늘 잡았고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 누르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고요. 2번 누르면 앞에 페이지 가고. 괜찮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멋져요. 멋져요? 올해도 멋져? 그래서 이게 제가 출장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 출장을 캐나다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 업무가 북미 쪽을 담당하는 또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이제 개발하는 부서에 있었죠.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마케팅 부서로 이제 좀 옮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그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SKT나 아니면 뭐 KT나 이런 사업자들한테 우리 그 제품 뭐 판매할 건데 뭐 당신네들 고객이 사용하기에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제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쪽 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녔던 미국 지역은 거의 뭐 전주를 다 거의 다 돌아다녔고 이제 요 근래 이제 유럽 쪽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이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면서 2주 격리가 해제가 됐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출장을 가도 된다. 왜냐면 이제 2주 격리가 없으니까 업무에 공백 기간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이 꼭 필요한 부분은 갔다 와서 2주 격리하고 다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보물처럼 저희들은 이제 출장을 가게 됐고요. 그 2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했냐고 하면 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금 학생들도 사용하는 이제 화상을 통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화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아이 컨택.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양방향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우리들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됐어요 라고 해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부서는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표준화를 세팅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글로벌 뭐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할 때는 이번에 5G가 돼요, 뭐 6G가 돼요, LTE가 돼요 할 때는 그게 표준화를 이제 결정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장 찍어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노키아도 그렇고 뭐 해당하는 모든 뭐 버라이즌이도 모든 그 무선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표준화를 결정하려고 하면 막 디베이트를 하고 싸우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이 컨택도 안 되니까 자기 주장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한 2년 동안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본물처럼 이제 출장이 이제 발생이 된 거고 뭐 항공비는 이루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600만 원, 9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비싸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회사 업무하니까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니까 이제 갔다 왔고요.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우리 그 시민 친형님께서 지구를 공깃돌처럼 갖고 놀아라라는 답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가족방에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좀 다가와가지고 저도 저 말을 그냥 카톡 거기 인사말 이렇게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게 지금 이게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다녀야겠구나. 공깃돌처럼 이렇게 갖고 노는 하나의 재미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너는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또 명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 타이틀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영국 갔다 왔고요. 3월에 독일 갔다 왔고 프랑스 갔다 왔고 폴란드 갔다 왔고 5월에 미국 갔다 왔고 5월에 호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한 1주 전에 싱가포르하고 아랍에미리트, UAE 네,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가야 될 곳이 독일 한 번 더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또 세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은 뭘 배우냐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단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뭐 미국에서도 좀 지내봤지만 이게 왼쪽과 오른쪽과 이게 차선이 있잖아요. 영국이 지배한 나라들은 다 차선이 우리랑 반대예요.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는 이번에 싱가포르 갔는데도 차선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때 영국이 지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지배했는데 그 시스템을 못 바꿨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4개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도 사람이 넘어왔고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왔고 차이니즈도 넘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 옛날에 점령했으니까 표쟁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언어도 4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잠깐 그 문화를 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UAE는 처음 가봤는데 아랍에미리트라는 두바이
그죠? 그 석유로 오일 도시를 만드는 데죠.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지금 며칠이더라? 뭐 7월 3일, 2일 이때 제가 들어왔으니까 7월 초일 거예요. 42도, 섭씨 42도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재털이고 이게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그 현지에 있던 친구하고 연락을 했더니 잠깐 나오래요. 자기네들 저기 팀 빌딩을 하는데 좀 나와서 좀 같이 행아웃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맥주 마시고 하는 바죠. 갔는데 갑자기 재털이가 있고 막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나라는 너무 더워서 밖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담배 피는 걸 허락을 한대. 그래 너무 이게 좋다. 이게 컬처예요, 컬처. 두바이 가야 돼. 근데 비싼 호텔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데 그냥 스포츠바 있잖아요. 막 경기 막 보면서 막 응원하면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식당 있잖아요. 그 전자담배 우리 이렇게 흔히들 많이 피는 전자담배 그런 거는 그냥 막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그냥 샌드위치 집인데 그냥 막 펴요. 근데 이거는 허락을 안 한대요. 이게 난리가 돼. 예, 말년을 허락을 얼라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야 이게 그 나라의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그냥 생활에 대한 그 패턴도 많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 두바이에 갔는데 이 나라 왕족 출신들 있잖아요. 하얀 가운 입고 그다음에 검정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왕족 계열인데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저녁에 그 몰 이런 데 갈 데가 있어서 갔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수다 떨고 있어요. 왕족들이니까 할 일이 없을 거잖아요. 일은 다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민자들이 막 시스템 돌아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오일머니 갖고 이제 나라에서 돈 주니까 왕족들이 왕족 경영하려고 하면 돈을 막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차 마시고 뭐 수다 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신기하기는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게 하나 있고요. 왜 이 얘기를 조금 하냐면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어예요. 지금 이제 표본 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하고 이제 한글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상형 문자라 해서 걔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어를 더 확장을 시킬래야 확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새로운 문화 오면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상형 문자로 걔를 만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표본 문자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이 우수성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영어는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미 그냥 글로벌 이 전 세계가 쓰는 언어니까 이제 영어가 일단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화두를 꺼냈냐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 무슨 언어로 하냐? 뭐 일본어로 하냐? 중국어로 하냐? 뭐 다른 뭐 힌두어로 하냐? 아니거든요. 다 영어로 해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기본이더라. 그리고 첫 출장 갔을 때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해외책 공항에서 샀나? 뭐 이걸 했어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옛날 얘기죠. 2000년도에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한 22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업무를 이제 접하면서 아 영어가 조금 더 나에게 밀접하게 다가온 상황이구나라는 걸 했고 출장을 왔을 때는 야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라고 해서 공항에서 서점에서 해외책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읽었던 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할 때 뭐 같은 거 물어보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미그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보더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보더 그 국경선을 프로텍트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 수비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자기 나라를 방어를 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 지역이니까. 저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게 중학교 때 들어갔던 때 저희 저기 누나가 있는데 2년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그 영어 이렇게 줄노트 된 거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선행학습을 했어요. 선행학습을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A, B, C들을 쓰고 있었는데 윗집에 또 누나 친구가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하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겨요. 너 진짜 영어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그리는 거하고 실제 그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 학교 다녔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은 되니까 영어 점수는 나오죠. 그리고 쉽게 내니까.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어를 이렇게 접한 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고, 그 전에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영어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영어를 어떻게 말하고 쓰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늦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첫 번째 난관이 되냐면, 첫 번째는 취직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본 조건이에요. 뭐 그게 전자공학이 됐든 컴퓨터공학이 됐든 건축학이 됐든 토목이 됐든 어떤 거가 됐든 뭐 경제학이 됐든 첫 번째 거는 자기 메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수하는 과목, 전공 그 부분에 대한 난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대생들이나 이과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 하기도 바쁘고 따라가기도 바쁘고 이 정도 하면 나는 뭐 돼 라고 하고 어문 계열이나 이런 쪽 부분은 약간 좀 손을 놓죠. 이 공부하는 양이 그만큼 차이가 나게끔 투자를 하는 거죠. 밸런스 있게 안 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취직할 때쯤 되면 뭘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야 무슨 회사에서 보는데 뭐 최저 영어 무슨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토익 같은 경우는 3등급이고 뭐 이렇대라는 얘기를 그때 해요. 그러면 부랴부랴 뭐 한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이제 최소 입사 서류 전형만 일단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IMF가 끝나가지고 인력을 확 뽑을 때였어요. 저 때만 해도. 제 앞에 학번은 되게 힘든 학번이었고요. 저는 그나마 혜택을 받은 학번이에요. 한꺼번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인력을 확 뽑을 때였어요. IMF 끝나자마자 야 일단 집중 투자해, 많이 사람을 뽑아라고 해가지고 최소 조건만 만족하면 막 뽑힐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토익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소 그 입학 그 전형선의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게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전공 분야도 잘해야 되지만 얘도 일단 업무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막 깨닫게 된 거죠. 한국만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었네 이 회사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입사 최소 등급인 3등급 아까 부분 여기서 보면 요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LC랑 RC가 있는데 토익은 45분, 75분 시간도 동일하고요. 495점, 495점에서 990점 만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이 뭐였었냐면 730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730점도 못 맞은 거예요. 1등급은 그때 한 860점이 그때 당시에는 1등급이었고. 그래서 일단 뭐 최소 등급만 맞고 일단 전형 입시 전형에는 뭐 그 합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제 회사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일단 서류 전형이 끝나잖아요. 서류는 안 봐요, 더 이상. 더 이상 안 봐. 그래서 좋아. 그 다음 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 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면접을 보게 되고, 기술 면접을 보게 되고, 인성 면접을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다음번 이제 단계로 가는데, 이제 뭐 일단 뭐 이 정도만 됐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 또 학교 가면 가는 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토익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닝하고 리딩이잖아요. 듣고 말하는 건 없어요. 듣고 어떻게 잘 이해했고 뭘 말하는지 해서 막 시간 내 그냥 초치기로 막 하고 지문 같은 거 문법 같은 거 해가지고 RC 해가지고 90분 내에 막 풀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진급을 할 때 이제 써요. 얘를. 그러니까 그냥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업무에 이제 매년 이제 사람들을 이제 또 평가하면서 진급도 시키고 뭐도 하고 이제 회사는 나름대로 인사 정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굳이 얘가 없어도 진급시키는데 그 옛날에는 불이익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점수를 가산점을 줬죠. 그러니까 1등급이면 0.3점을 더 플러스 시키고 뭐 2등급이면 0.2점, 그다음에 3등급이면 뭐 0.1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더 이렇게 점수를 주는 식으로 이제 인사 제도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어차피 나는 다른 거 잘해가지고 점수를 다 진급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영어는 그냥 내가 막 시험 보면 뭐 0.2점이든 0.1점이든 받으면 이게 가산점이니까 그것만 받으면 되지 뭐 충분히 내가 더 스트레스를 더 받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토익 점수가 이 영어 점수가 2년마다 이렇게 익스파이어가 되거든요. 만료가 돼요. 그러면 2년마다 또 보고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한 번만이라도 1등급 맞으면 너한테는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 따지지도 말고 1등급만 따면 너는 더 이상 이 영어로부터 해방이야. 그러니까 해방일지 정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1등급 맞아볼까 하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영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1등급을 제가 좀 맞긴 맞았어요. 맞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와하지만 지금 그냥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토익은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장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갔는데 어느 시대에 돌아오냐면은 한 2010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부터는 뭐가 또 중요시 되냐면 말하는 게 이제 중요시 하거든. 야 이놈들 뽑아놨더니 외국 애들이랑 말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이제 막 직원들한테 하죠. 야 이제 나는 토익 같은 거 안 봐. 니네들 우리 정책을 바꿨어. 이제 말하기 시험이야. 그래서 OPIC라고 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예요. 컴퓨터랑 내가 인터뷰를 보고 이제 말하기 시험을 봐서 점수를 내놓고 이제 그 영어에 대한 평가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리고 이제 입사하는 친구들은 말하기 시험이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진급을 할 때도 이제 말하기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또 평가를 이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이제 말하는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큰 공착이네. 그래서 말하기 시험을 하는데 노비스라는 단계, 거의 그 소통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단계 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외국인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다. 얘는 명사로만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요 단계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가 이제 1등급이 나와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분리를 이렇게 해놔서 이제 이걸로 다 해야 돼라고 공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영어 1등급도 맞기 전에 얘가 공부가 됐어요. 그 영어에 대한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워크플레이스라는 거는 일하는 장소를 워크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이 비즈니스 트립은 이제 출장을 말하는 거죠. 출장과 회사 업무와 그다음에 미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격 점수가 이게 계속 연관돼서 인사적으로 계속 뭔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어디 뭐 주재원을 보낸다든지 밖에 보낸다든지 할 때 이 영어라는 거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가짐을 무조건 1등급을 한번 맞아야겠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이렇게 기부업을 하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을 몇 번 했죠. 몇 년 동안. 했다가 떨어졌다 했다 떨어졌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3등급으로 갖고 했으니까 2등급이 730이니까 3등급은 그보다 낮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700점대도 아니었어요. 685점인가? 그걸로 입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막 보고 조금 하니까 얘가 700 몇 점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계속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다가 또 공부를 계속 조금씩 하다 포기하고 몇 번을 받으래도 그 점수 그대로 되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700 한 이제 후반대가 나와요. 한 번은 더. 그리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또 해볼까 하다 보니까 800 초반대가 나와요. 820, 30. 근데 아까 그 1등급이 86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될까 말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계를 어떻게 이렇게 레벨업을 계속 계단을 오르듯이 했느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출퇴근할 때 옛날에는 사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영어 테이프를 조금 듣고 다녔어요. 그때 옛날에 김대균이가 뭐 토익 무슨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거 테이프 들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조금 나요. 네,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회화 부분을 또 강조하니까 이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영어 회화를 개설을 하면은 그 내가 반 내고 회사에서 반 내주나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 미국에서 오신 강사분, 캐나다에서 오신 강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를 이렇게 회화 수업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그 다음에 출장, 그러니까 이 포기를 하다가 출장을 한번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막 자극이 돼요. 아, 이거 뭐 좀 해야겠다. 이렇게 그 대화하는 중간에 어떤 거는 내가 놓치고 어떤 거는 내가 못 알아듣고 막 하니까 이게 조금 답답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자극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회화 1등급, 영어 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저 자신의 이제 계속 맴돌았던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 10년 넘게 걸렸어요. 한 10년. 그 일도 하면서 영어를 그냥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제 업무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한번 중간에 저한테 그 좀 도움이 됐냐면은 이 회사는 또 뭘 하냐면은 이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걸 또 막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뭐 분기별인가? 분기별은 안 될 거예요. 10주짜리니까. 그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는 영어만 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했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 회화 등급이 2등급, IH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등급은 아니고, 그 2등급에서도 IM이 있고, IH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하이가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미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드는 조금 낮은 거, 하이는 좀 높은 거 있었는데, IH를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야, 10주 동안 영어만 쓰니까, 영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시험을 봤는데, IH 받던 애가 IM을 받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주 동안 난 열심히 했는데 막
딴 거 일도 하나도 안 시키거든요. 그것만 하거든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떤 그 레벨이 낮은 상황에서는 그게 영향을 안 주고 미미하게 상당히 그것만 조금 레벨업을 시켜요. 그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람이 어떠한 그 경지에 올라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10주 동안 이 영어를 그 수강하면서 느꼈던 거는 전문가를 다 배치시켜요. 뭐 카이스트에서 대학 뭐 영어 나중에는 교수로 가시는 분이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잉글리시라는 것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발음해주는 프로넌시에이션 과목도 해주고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메일이나 뭐 장문하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과를 만들어서 10주 동안 쭉 돌리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교육은 꼭 받고 싶어하는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인당 1,000만 원이 드는 교육이라고 했나?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베네핏 중에 가장 좋은 베네핏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요 교육을 통해서 뭐를 배웠냐면 영어는 요렇게 내가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아주 미미하지만 그때 탁 트리거리는 받았어요. 뭐 점수가 덜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 둘째 문제고 어찌됐건 영어는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감을 잡은 게 이 10주라는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이제 또 하나의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주재원이라는 거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경험 문화와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혜택이니까 자녀적인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만 해도 제가 영어 회화는 2등급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영어 필기 그 토익은 1등급을 맞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가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었죠. 조건에 맞으니까 회화 2등급 이상은 돼야 되고 뭐 1등급은 아니어도 되니까 필기는 의미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무조건 회화가 모든 거를 판단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1등급이 있으면 옛날에 그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사 가점 주는 거는 일단 오케이고 나머지 무슨 인사 정책이나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화 점수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외국에 나가야 돼? 그러면 너는 회화 2등급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제 저는 일상이 이제 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면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한쪽에는 미국인들이 있지만 우리 그 한국계 회사니까 한국 회사니까 본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니까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뭐 프랑스에 있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든 해당되는 그 지사라고 하죠. 네. 그 지사에는 지사 그다음에 서브시디어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꼭 코리안들이 있어요. 코리안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간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다른 회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아마존, 애플, 뭐 퀄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거든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를 안 쓰는 날도 있는 거야. 이 친구들만 일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인 거예요. 양날. 그래서 미국인들하고도 당연히 이제 일상의 업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영어가 또 안 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